미국 2위 PBM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4개 제품 추가 등재,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등재는 셀트리온 오늘 마이너스 1.15% 하락, 헬스케어, 보합선, 제약은 플러스 1.74%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침에 셀트리온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만요. 막판에 낙폭을 그나마 좀 좁히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헬스케어는 낙폭을 다 만회를 하면서 보합선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제약은 그와 관계없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요. 반등 양상이 연출이 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2위 PBM사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4개 제품을 추가로 등재를 했거든요. 여기에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빠져있는 상태다 말이죠. 이에 따른 악재로서 하락세가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국 2위 PBM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의 모회사죠. 모회사격인 시그나 쪽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7월 10일 제목을 보시면요. 시그나 헬스케어는 처방 목록에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를 추가하여 접근성을 확대하고 경제성을 높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쭉 보시게 되면요. 이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만 번역을 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인데요. 23년 9월 1일부터죠. 휴미라와 함께 다음과 같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선호 목록에 등재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실태조죠. 두 번째는 아달리무밥 아다즈인데 이것은 상표 이름이 없어요. 노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85% 인하한 가격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산도스의 하이리모즈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를 했고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그나 헬스케어는 위의 선호 바이오시밀러 제품 외에 고농도 및 저농도 제형인 아들리마 오가노니조를 휴미라와 함께 처방하는 선호하는 제품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 위에 보시면 포바이오시밀러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4개 제품을 9월 1일부터 등재해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장 시작부터 이제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이 됐잖아요.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에서는요. 주주님께 드리는 글에서 급하게 이제 공지 내용을 띄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주주님들께 알려드립니다. 7월 초 미국에 런칭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 유플라이마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사는 미국 아달리무밥 시장의 40%를 대상으로 하는 포뮬러리에 등재하려는 목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약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결과는 다수의 PBM과의 협의를 통해서 7월 말까지 발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계약건들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말까지 발표한다는 이야기니까 7월 말일날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라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수의 PBM과의 협의라는 이야기니까 현재 여러 군데 PBM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1등, 2등, 3등, 3대 메이저 업체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외에 다른 쪽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사보험뿐만 아니라 공보험 부분도 있잖아요. 다각도로 협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월 말까지 발표니까 그 전에라도 언제든지 발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PBM 1등 업체인 CVS 쪽에서는 아직 오리지널인 휴미라 이외에는 시밀러는 아직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그 다음에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가 어저께 발표를 했고요. 삼성 바이오 FC에 아드리마가 들어갔는데 고농도 저농도 둘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베링거 인겔하임 거 산도즈 거도 2개가 들어갔죠. 노브랜드는요 상표가 없다는 겁니다. 둘 다 고농도이고요. 그 다음에 암젠의 암제비타는 1월 달에 등재를 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2위 업체인 익스프레스 스크립트에서는 바이오시밀러를 총 5개를 등재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위, 3위 업체가 했는데요. 고농도 쪽에서 빠진 것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고농도들은 2군데든 아니면 1군데든 어쨌든 등재가 됐는데 말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에서 밝히기로는 40%를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1위 업체인 CVS 쪽이 약 33% 정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회사 측에서 이야기한 40%라는 것은요. 사보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공보험 쪽도 다 포함을 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1등 회사인 CVS 쪽에 등재가 되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번에 직판이잖아요. 미국 시장의 PBM 업체들하고의 접촉은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삼성의 경우는 오가논하고 같이 계속을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삼성이 아니고 오가논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베링거, 인겔하임, 산도스, 암젠 이런 쪽은 세계적인 유수의 어쨌든 제약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미국은요. 유럽보다 더 심하죠. 특세라는 것이 심하거든요. 자국주의가 상당히 강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직판에서 어떤 브랜드 이런 부분에서 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유플라이마가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요. 아직은 홍보가 덜 된 것이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미국의 PBM 업체들도 이번 케이스, 이러한 케이스는 처음이거든요. 즉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이란 말이죠. 규모가 큰 것으로서는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PBM 입장에서도 다 헤매고 있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휴미라의 기존 환자들이 쉽게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싸다 비싸다 개념이 아니고요. 환자 입장에서 내가 약값을 얼마 내느냐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밀라 쪽에서 아무리 가격을 낮게 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내는 부담금이 얼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차이가 없으면요. 환자들은 굳이 바꾸지 않죠. 계속적으로 휴미라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측면에서 뭐 고가 정책이 맞다, 저가 정책이 맞다 이런 개념은 지금은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의미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CVS 즉 1위 업체 쪽에 등재가 되면 좋은 거죠. 그러나 PBM에 바로 등재가 된다 해서 바로 매출액이 확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은요. 플라이마가 미국에서 7월부터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올해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고요. 내년부터 봐야 된다. 그런데 물론 좋은 일이 생기면 그냥 좋은 거고 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PBM에 등재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시장을 침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휴미라의 환자들 대부분은요. 비용 부담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바꾸지 않는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나면서 내년쯤 가면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정책적인 측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24억의 매수 우입니다. 기관들은 379억의 매도인데요. 오늘 기관들 쪽에서도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온 모습이었어요. 많이 빠졌다가 낙폭을 좁히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한편 헬스케어는 방어력이 좋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43억의 매수 우였고요. 기관들이 192억의 매도인데 헬스케어도 사모펀드 쪽에서 나온 것이고요. 오늘 헬스케어는 자사주 18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이제 100% 매입 완료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3사의 합병은요. 법적으로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8월 12일부터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헬스케어는 십자 모양의 양봉으로 보합선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제약은 이와 관계없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잖아요. 이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면서 1.74% 상승세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은 4억의 매도, 기관들이 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거래량은 아직은 소강 상태의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이 당장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합병 문제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이 오늘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8월 12일부터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합병에 대해서 우리가 참성, 반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요. 어쨌든 셀트리온 그룹의 3사 합병은 거치고 가야 되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거치고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갈 수 없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회사가 하나의 회사였는데 미비했던 국내의 어떤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쪼개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위치로 다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의 세계 회사의 구조는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기준에는 말도 안 되는 기업 형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좀 있더라도요. 이 과정은 거쳐 나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합병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당장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권사들의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요. 6월 말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긴 공급 계약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된 2분기 실적에 대한 보고서들이 이제부터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유플라이마에 대해서는
올해는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램시마 SC의 유럽에서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제는 단기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요. 주가도 어느 정도 정상화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 쪽에 무게 비중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7월달은 어쨌든 간에 월봉상으로는 양봉의 가능성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